여러분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됩니다. 근데 뭐 쓸데없이 꼬아진 건 전혀 없고요. 굉장히 잘 짜여진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좌표 평면의 두 점 5,0과 마이너스 5,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집합하면 돼. 거리의 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타원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초점만 있지 C값만 아는 거지. 타원의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초점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교점 P에 대해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이것 가지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략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개형을 그려볼까요? 개형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제 마이너스 5,0하고 플러스 5,0 두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Y 평면에다가 타원하고 쌍곡선을 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플러스 5,0 타원이 확정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타원을 이 정도로 그려봅시다. 그려봤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이제 x절편이 저기 초점보다는 원점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정도. 그럼 여기 일사분면상에 존재하는 교점이 이제 P다. 그런 얘기죠. 뭐 해야 되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 문제를 지금 타원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쌍곡선도 확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타원 하나 그려본 거고 쌍곡선 하나 그려본 건데 이것을 PF의 길이하고 PF 프라임의 길이의 곱이 20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혹은 기하가 일반 기하 좌표를 도입하지 않은 일반 기하의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곤란하겠죠. 곤란합니다. 일단 뭘 써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은 식을 써봐야 돼. 타원의 방정식하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써봐야 돼. 자, 그럼 타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중심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상에 위치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했던 그 틀 안에 있는 것이니까 타원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써봐. 타원의 방정식을 써보고 근데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A, B 두 문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죠. 뭘 알고 있나요? 초점을 알고 있습니다. 초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C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것. 즉 C 제곱이 25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C 제곱이 20과 무슨 관계가 있죠?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죠.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무슨 조건이죠? A 제곱 빼기 B 제곱이 25라는 이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타원이 결정돼요, 안 돼요? 결정이 안 되죠. 이것만으로는 A, B 값이 모두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원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근데 두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음 쌍곡선의 방정식 써볼까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곤란하죠? 이 타원의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고 이 쌍곡선의 x절편도 플러스 마이너스 a인데 타원의 x절편은 절대값이 5보다 커야 됩니다. 쌍곡선은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문자를 같은 걸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다룬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한 문제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A, B로 썼으면 이걸 딴 걸로 써야죠. PQ로 바꿔보겠습니다. PQ. 그래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P제곱분의 X제곱 빼기 Q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쓰고 그 다음 이 쌍곡선에 대해서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조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초점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5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역시 쌍곡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조건이 필요한데 결정되려면은 근데 지금 한 조건만 주어진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이 필요하고 쌍곡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이 필요하고 토탈 4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타원에 초점이 주어졌다는 거 한 조건, 쌍곡선에 초점이 주어졌다는 거 한 조건. 여기서 이제 두 조건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조건으로 이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 PF의 길이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PF의 길이하고 PF-의 길이하고 곱해가지고 이게 20이 된다는 조건 하나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퀄 25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25라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길이의 곱이 20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세 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쌍곡선과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A, B, P, Q 네 개의 문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문제의 주요 조건 몇 개? 세 개. 그러면 A, B, P, Q가 결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정이 안 되겠죠, 당연히. 결정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이 값의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조건이 만약에 4개가 주어졌다면 범위를 구하라고 안 했겠지. 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이해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뭐 모든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은 모든 수리 논술 문제도 방정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확정되기 위해서는 4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3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딴 거 없죠? 이 2차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써보고 이 방정식에 이런 문자들에 비춰볼 때 주어진 조건이 이거구나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지금 타원의 초점이 이렇다는 것, 쌍곡선의 초점이 이렇다는 것을 이용해서 A, B, P, Q를 이용해서 식을 썼으니 이 세 번째 조건, 제3의 조건 역시도 얘네들이랑 뭔가 결합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A, B, P, Q를 이용해서 나타낼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A, B, P, Q를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먼저 여러분 타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점이 초점이고 이 점 P가 타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타원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한 거예요. 타원의 정의 뭐였어? 두 정점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요 길이 마이너스 5,0로부터의 거리와 플러스 5,0로부터의 거리 이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입니다. 일정한 점. 자, 근데 얼마로서 일정한가요? 봐보세요. 얼마로서 일정하냐? 아까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어떤 값으로서 지금 일정한 상태인데 요 점도 타원에 있지만은 요 점도 타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게 타원이라면 어찌해야 돼? 요 F'까지의 거리하고 F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해야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바로 파란색 두 선분의 길이 합과 같다 그 말이죠. 그 값으로서 일정한 겁니다. 두 정점의 거리 합이. 그럼 보시면은 여러분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되나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한다는 것은 요 길이 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한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a죠, 2a. a, 0하고 마이너스 a, 0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지? 요 식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잡았다면은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두 정점들의 거리 합이 2a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물론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타원이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식을 이렇게 썼다면은 바로 두 정점들의 거리 합이 2a가 된다 그 얘기예요. 2a. 그러니까 이 PF하고 PF 프라임 여기 다시 한번 쓰면은 PF의 길이하고 PF-의 길이의 합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2a가 나오고 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두 점이 쌍곡선의 초점이기도 하고 P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두 정점부터의 거리의 차 여기 F-까지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것, 즉 PF-의 길이에서 PF의 길이를 뺀 것이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쌍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로서 일정하냐? 거리차가 얼마로서 일정하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어떤 값으로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P가 쌍곡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얼마로서 일정하냐?
여러분 요 점도 쌍곡선이 있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그 차와 같은 값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거리의 차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지. 되겠죠? 이 길이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쌍곡선의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p가 되는 거니까 2p가 되겠습니다. 2p. 우리가 평소에는 2a라고 했겠지. 근데 지금 2p입니다. 2p. 그래서 이 거리의 차가 2p로서 일정한 애들이다. 물론 p 값은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이 확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쌍곡선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면은 거리의 차가 2p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되죠? 두 식을 더해 가지고 2로 나누면은 pf 다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pf 다시의 길이가 a 플러스 p라는 사실. 비슷하게 두 식을 빼 가지고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pf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f의 길이가 a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사실. 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우리 문제의 3번 조건 pf의 길이하고 pf 다시 길이를 곱해서 2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두 개를 곱해서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a 플러스 p a 마이너스 곱하니까 a 제곱 p 제곱의 값이 20이라는 것이 바로 3번 조건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a, b, p, q를 이어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3-라고 합시다. 3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A, B, P, Q 결정되려면 4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A, B, P, Q로 표현된 이 3개의 조건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걸 해야 되는데요. PF-의 길이분의 PF의 길이, 요 길이의 비율이네요. 길이의 비율,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PF의 길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뭐였어요? A-P. 분모에 들어가는 게 A 플러스 P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A 플러스 P를 써주고 분자에다가 A-P를 써줬을 때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 하여튼 좌우지간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 지금 멍 때릴 수가 있겠죠. 야, A 플러스 P분의 A-P 이 식의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여러분 멍 때린다면 멍 때린 이유가 뭐냐? 변수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변수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수 함수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거든. 변수 두 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AP의 관계식을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될 저 식 A 플러스 P분의 A 마이너스 P 저 식을 A만의 식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P만의 식으로 통일하든지 일변수 함수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A로만 통일하든지 P로만 통일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좋은데 지금 A제곱이 P제곱 플러스 20이죠. A제곱이 P제곱 플러스 20이니까 양수 A는 어떻게 될까? 양수 A는 P제곱 플러스 20에다 루트를 씌운 것이죠. 그거 대입해 보면은 P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A 자리에 루트 P제곱 플러스 20 그다음에 또 A 자리에 루트 P제곱 플러스 20을 집어넣어 보면은 요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P에 대한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여기 세 글자 쓴 것은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답안지 쓴다면 여기 두 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FP로 정의하겠다 그 얘기예요. P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 함수 값의 범위, 즉 치역을 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의 치역 구하는 거. 함수의 치역 구하려면 먼저 뭐가 파악이 돼야죠? 정의역이 파악이 돼야지. 정의역. P 값이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다못해 그림만 봐도 여기 P 값은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양수 P 값이 5보다 작아야 돼. P가 실수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P의 범위,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치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P의 조건, P의 범위, 즉 이 함수의 정의역. P의 범위는 어디서 나오나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세 개의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1, 2, 3번 세 가지 조건. 여기서 이제 P값
이 모두를 충족시키게끔 P값의 범위를 얻어내야겠죠. 근데 P가 들어있는 것이 보니까 2번식하고 3번식하고 있네요. 2번 조건하고 3번 조건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번 조건에 따르면은 P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P의 범위, 양수 P의 범위. 이 식에 따르면은 Q제곱은 반드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P제곱이 25보다 커야 됩니다. 말 되나요? 네, 여러분 잘 듣고 있나 보려고 살짝 틀리게 봤는데 P제곱이 25제곱 빼기 양수니까 25보다 작아야지. 예? 그리고 25보다 작으면 말이 되죠. 하여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수 P 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됐죠? 양수 값. 자, 여기서 나온 조건이 양수 P 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쌍곡선의 S절편 5보다 작아야겠네. 그 얘기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 그래서 2번 조건에서 P가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하나 찾아내고 다음 또 P가 있는 식이 3번식이 있네요. 3번식이 있으니까 지금 P제곱은 20 빼기 A 맞나요? P제곱이 A제곱 빼기 20이네. P제곱이 A제곱 빼기 20이 되니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P의 조건은 A제곱이 양수면 되니까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A에 대한 조건이 또 1번에 있죠. A에 대한 조건이. 여기서 A에 대한 조건이 B제곱 플러스 25가 되니까 이게 25보다 커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A제곱이 25보다 크면은 뭔가 곡선이 생기죠. 그래서 A제곱이 25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A제곱이 25보다 크다면은 뭐예요? P제곱이 5보다 커야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1번 조건과 3번 조건이 결합이 돼서 양수 P가 루트 5보다 커야 된다는 그런 범위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P의 범위를 구해봤을 때 루트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이 P값의 범위 루트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이 함수 FP의 정의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역을 파악했으니 뭐래요? 이것 가지고 치역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 혹은 접근 방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아는데 치역을 구하고 싶어? 뭘 해야 되겠어요? 증가 분석해야죠. 함수 증가 분석해야죠. 미분이 결합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의역을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받을까? 정의역을 알아요. 근데 치역을 알고 싶어. 증가 분석을 해야죠. 증가 분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렇게 파악을 해야죠. 치역을. 증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P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때려보는 거죠. 미분을 때려보면은 여러분 이 식이 좀 피곤하니까 루트 플러스 P, 루트 마이너스 B 했으니까 식부터 한번 좀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정리하고 미분을 할 건데 얘를 루트 마이너스 P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은 분모가 상수가 되겠죠. 루트 플러스 P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분자가 상수가 되겠죠. 여러분 변수가 분자에 있는 게 다루기 편해요? 분모에 있는 게 다루기 편해요? 분자에 있는 게 다루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마이너스 P를 분자 분모에 곱다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P를. 그러니까 이 FP를 좀 정리를 해보겠어. 루트 마이너스 P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은 여기 뭐가 돼요? 20이 되겠죠. 분모 20이 되겠죠. 분모 20이 되고 분자는 뭐 전개할 거 없이 그냥 씁시다. 루트 P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P 이것을 제곱한 게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FP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니까 20분의 1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2가 나오고 루트 P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P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2 루트 P 제곱 플러스 20분의 2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미분 맞게 됐죠? 우리의 관심은 이것의 부호 변화입니다. 이것의 부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양수 이것도 양수죠? 네? 제곱 빼기 제곱이 양수니까 그럼 얘의 부호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약분하고 나서 어떻게 나요? 여러분 이거 분모 통분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정도 보이겠네요. 얘가 자 지금 P가 양수인데 얘가 어때요?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그죠? 반드시 1보다 작아. 얘가 반드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음수. 도함수가 항상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감소한다. 어? F가 감소한다. 그래서 정의역이 루트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이 FP의 치역은 F5보다 크고 F 루트 5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P가 루트 5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FP는 F5보다 크고 F 루트 5보다 작다. 왜? F가 감소하니까 이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 함수 FP, P 자리에다가 5 집어넣고 루트 5 집어넣어서 그 두 개의 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계산 생략하죠. 되겠죠? 자,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좌표를 도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타원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인 형태를 써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 그 조건 하나씩 쓴 것이고 추가적 끼인 조건 제3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A, B, P, Q를 얘네들이랑 같이 섞어야 되니까 연립을 시켜서 구해내줘야 되니까 A, B, P, Q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활용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의 절반이겠죠. 뭘 이용한 거예요? 2차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정의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정의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A, B, P, Q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얻는 것이 문제풀이의 일막이네요. 일막.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변수 함수의 여러분 치역을 바로 구하기 힘드니까 일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좀 첨언을 하죠. 이제 일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A와 P의 관계식이 있네요. 그럼 저걸 A로만 표현하든지 P로만 표현하든지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자는 A, B, P, Q 4개가 있는데 조건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의 문자값이 다 결정은 안 됩니다. 다 결정은 안 돼.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로 나머지 3개를 표현하는 건 가능하죠. 문자 4개인데 식이 3개가 조건식이 3개가 있으면은 어느 한 문자로 나머지 3개를 표현하는 건 가능하다고. 혹은 네 문자들 사이에 B는 구할 수가 있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변수로 표현된 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자 4개에 식 3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한다면은 A, P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하나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면은 일변수로 바꾸고 나면은 결국은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치역을 구하는 거 어떤 함수의 치역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뭐 정의역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 하에서 어떻게 증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미분 때려서 증감 분석하는 게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 정의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하고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 분석하는 것까지 결합이 돼서 아주 잘 짜여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B번. 자, 이제는 각 F하고 P하고 F' 이 그림을 재활용을 하자면은 지금 FP가 이거고 PF가 이거고 여기 F가 5,0이죠. 그 다음에 PF' 요게 마이너스 5,0 이건데 요 각이 60도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 3분의 파이 60도.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세 개의 조건이 이 B번 문제 풀 때도 그대로 관철이 되나요? 아니면 그건 딴 얘기인가요? 어때? 그대로 관철이 됩니다. A번에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다 A번 풀었던 것이지. 그게 당연히 B도 관철되는 것이죠. 그럼 뭐냐? 그 세 개의 조건에다가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4번 조건인데 4번 조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의 조건이 다 주어졌으니 타원 결정되겠죠. 쌍곡선 결정되겠죠. 즉 여기 문제 풀 때 우리가 도입했던 A, B, P, Q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타원 결정되고 쌍곡선 결정되니까 P점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 P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PF의 길이나 PF''의 길이가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 값을 구하라고 한 거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앞에서 A, B, P, Q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이 세 개의 조건에다가 요 각이 30도라는 것을 각이 60도라는 것을 또 A, B, P, Q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성공한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써? 코사인 법칙이죠. 이 생각은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사용해야겠구나. 그 생각 해야 됩니다. 왜? 지금 PF나 PF-C에 대한 식이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 길이는 또 10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 쓸 생각해야죠. 코사인 법칙으로 요 각이 60도라는 것을 그걸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 요 이제 각이 60도라는 조건을 이렇게 할까요? 코사인 60도는 2배, 지금 60도를 끼고 있는 각이 PF하고 PF-니까 PF-하고 PF하고 길이의 곱, 그 다음에 PF-의 제곱하고 PF의 길이의 제곱 빼기 요거 1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2니까 여기 분모를 2항에서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하고 2하고 나눠지겠고, 그 다음 PF-하고 PF 곱식을 쓰면 되는데 어차피 그럼 곱은 주어졌죠. 곱은 얼마로? 2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20 나오겠고요. 2분의 1하고 2는 약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에 이것만 분자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PF-가 뭐였어요? PF-가 어디 갔어? PF-가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하고. 왜? 지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네 번째 조건, 추가된 조건을 A, B, P, Q로 나타내는 게 지금 우리 목적이라고요. 나머지 것들이랑 연립해서 그 값들을 다 확정 짓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는지 알면 되죠. 그 다음 PF의 길이는 A-P니까 A-P의 제곱 빼기 100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암산하면 플러스 2AP 마이너스 2AP 상쇄가 되겠고 A제곱이 2개, P제곱이 2개가 있는데 120입니다. 그래서 A제곱하고 P제곱 하나씩 더하면 60이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4번 조건을 정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 P, Q 값이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 다 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구할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PF-분의 PF 이 길이의 비율,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A 플러스 P분의 A 마이너스 P가 될 텐데, 자 어떤가요? 무엇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4번 조건하고 3번 조건만으로 AP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A 제곱이 40이 되고 P 제곱이 20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 A가 루트 40이 되고 양수 P가 루트 20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식의 값은 루트 40 더하기 루트 20분의 루트 40 빼기 루트 20이 되는 것이고, 암산 분자 분모를 루트 20으로 나눠주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분모 유리를 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답이 3 빼기 루트 2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A번 뭐 이런 배점도 나타나네요. A번 문제가 훨씬 더 그 좀 비중 있는 문제가 되겠고, B번 문제는 뭐 조건 하나 추가해서 값들 결정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